야, 이정희! 네가 무슨 공주라도 돼? 주는 술을 안 마셔! 장모님, 제발. 푸아하, 꼴 좋다! 입으로 못 마시겠으면 머리로라도 마셔야지! 이제야 좀 정신이 드냐? 흥청망청한 송년회장 한 구석, 차가운 술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는 여직원. 그리고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그 처참한 지옥을 목격한 한 여인. 그녀의 눈동자가 분노로 붉게 타오릅니다.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내 새끼를 건드려?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피눈물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하룻강아지들의 끔찍한 최후.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며느리의 짓밟힌 자존심을 세워주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어머니의 압도적인 참교육과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이 지금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이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조차 범접할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강남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 더 팰리스의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은 마치 별천지처럼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며 연회장을 비췄습니다.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 위로는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의 구두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함의 정점, 가장 높은 상석에는 MK그룹의 총수, 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허리와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은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매는 그녀가 왜 강남의 얼음 호랑이로 불리는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 하나 두르지 않았지만 그녀가 입은 짙은 네이비색 정장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렬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올해 유통망 확장 사업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역시 회장님의 성구와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MK그룹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라지요? 부럽습니다. 줄을 지어 다가오는 사람들의 찬사와 아부 섞인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축포처럼 터졌지만 정작 주인공인 희자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조차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 손에 든 물잔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 했던가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희자의 마음속에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찬 바람만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이 거대한 그룹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다 부질없구나. 희자의 시선이 무심하게 창밖의 야경을 향했습니다. 이 영광을 함께 나눌 가족은 곁에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태수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험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신규 사업을 개척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남은 유일한 혈육인 며느리 정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시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희자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며느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고독한 배려를 택했던 것입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희자는 수행 비서의 만류를 손짓으로 막으며 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답답한 공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을 열고 긴 복도로 나오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잦아들고 차가운 정적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복도 끝, 별관 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연회장 앞에서 희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입구에 걸린 현수막 때문이었습니다. 한성백화점 영업본부 송년회 밤. 희자의 무표정한 얼굴에 찰나의 온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우리 정인의 회사 송년회구나. 며느리 정희가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쿵작거리는 유행가 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자는 잠시 문고리를 잡으려다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도 재벌 회장이 불쑥 나타나면 며느리가 얼마나 곤란해질지 뻔했습니다. 배경 없이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던 정희의 당찬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나서면 분위기만 깨지지. 재미있게 놀게 놔두자. 희자는 며느리가 동료들과 어울려 웃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짐짓 모른 척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게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꺄! 왁자지껄한 소음을 뚫고 귀를 찢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단순한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고통에 찬 비명이었습니다. 희자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뒤이어 남자의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아, 분위기 다 깨지게 소리는 왜 질러? 상무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아 마셔야지. 죄송합니다. 흑흑, 죄송합니다. 희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틈새로 흘러나오는 저 흐느낌,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목소리, 바로 자신의 며느리 정이었습니다. 희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희자는 떨리는 손으로 연회장 문틈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자는 생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금쪽 같은 며느리 정희가 촌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 대접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눈이 풀린 한 남자가 정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성백화점의 악질 상사로 소문난 박종수 상무였습니다. 야, 이대리,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냐? 박종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정희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정희는 곤란한 표정으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춤은 다음에. 다음에? 아, 너는 무슨 엉덩이에 뿔이라도 났어? 남들은 다 나와서 개다리 춤추고 난린데 왜 너만 고고한 척이야? 네가 무슨 공주야? 박종수가 정희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희는 휘청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말리기는커녕 상무의 비위를 맞추느라 킬킬대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희자 앞에서는 늘 당당하고 씩씩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런 돼지 같은 놈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니. 희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말로만 죄송하지 말고 행동을 보이란 말이야. 행동을. 박종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먹다 남은 레드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 주둥이가 정희를 향했습니다.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정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무님, 왜 이러세요? 분위기 좀 띄워보라니까
영 협조를 안 하네. 춤 안 출 거면 이거라도 마셔. 입 말고 머리로 마시라고. 박종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콸콸콸. 검붉은 액체가 정희의 정수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와인은 정희의 단정한 머리카락을 적시고 하얗게 질린 얼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회색 재킷이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야!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와인의 끈적함과 알코올 냄새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와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건 가슴이었습니다. 푸아하, 꼴 좋다. 이제 좀 볼만하네. 진작 이렇게 분위기 좀 맞출 것이지. 박종수는 빈 병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비명처럼 정희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웅크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차가운 냉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을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롱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는 여인. 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푸르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성큼성큼 걸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와인 범벅이 되어 떨고 있는 며느리의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는 희자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술에 취해 눈이 풀린 박종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희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온 할망구인데 남의 회식 자리에 와서 똥폼을 잡고 있어? 당장 안 나가. 박종수가 희자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종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덜덜 떨고 있는 정희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가. 희자의 나직한 목소리에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인으로 얼룩진 얼굴 사이로 퉁퉁 부은 눈이 시어머니를 알아보고는 크게 뜨였습니다. 어머니? 그래, 어미다. 희자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얼굴에 묻은 붉은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닦아도 흘러내리는 와인이 마치 피눈물 같아 희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구나. 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질 만큼 서늘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정희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종수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파괴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봐, 내 말 안 들려? 이 여자가 진짜... 박종수가 다시 고함을 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박상무, 너 미쳤어. 비명에 가까운 고함과 함께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박종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희자 앞에 납작 엎드려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해 이런 불상사가. 용서하십시오, 회장님. 회장님?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직원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박종수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박종수의 술이 단번에 깼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덜덜 떨리며 희자와 정의를 오갔습니다. 그럼 이 대리가 회장님 며느리? 희자는 엎드려 있는 지배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박종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종수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희자는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며느리 옷값은 법대로 청구하지. 아주 비쌀 거야. 희자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박종수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잘 듣게. 오늘 내 며느리가 흘린 눈물,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피눈물로 갚게 될 거다. 기대해도 좋아. 희자는 정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직원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포. 그것은 압도적인 힘 앞에 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는 동안 정희는 희자의 품에 안겨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치욕스러움과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이미 희자의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황급히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라. 희자는 정희를 먼저 태우고 자신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어두운 차 안 희자는 떨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 옷도 다 버리고. 옷 따위가 대수냐? 내 마음이 찢어졌는데. 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회장이면 무엇 하나, 제 새끼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희자는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어미가 알았으니 되었다.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내 기필코 그놈들을 산채로 씹어먹어주마. 희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건드린 놈들을 향한 어미 호랑이의 분노이자 MK그룹 총수의 잔혹한 선고였습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맹렬하게 질주했습니다. 바야흐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검은색 리무진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무색하게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정희는 여전히 젖은 머리카락을 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에 희자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희자는 떨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가, 이제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희자의 따뜻한 위로에도 정희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 당한 모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서름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정희가 목이 맨 소리로 자책했습니다. 희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말거라. 못난 건 너를 지켜주지 못한 이 어미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네가 회사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희자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태수 씨도요.
태수 씨가 베트남으로 간 거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희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태수가 자원한 게 아니라니? 정희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종수 상무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걸 태수 씨가 알게 됐어요. 그걸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난 거예요. 저한테도 불이익이 갈까봐 태수 씨가 꾹 참고 떠난 거고요. 뭐라? 희자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해외 사업 경험을 쌓으러 간 줄만 알았는데 그게 유배였다니. 감히 내 아들과 며느리를, 내 금쪽 같은 새끼들을 건드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MK그룹, 아니 문희연이라는 사람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희자는 앞좌석에 앉은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김 실장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성백화점 그리고 박종수라는 놈 뒤를 캐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서 내 책상 위에 올려. 시간은 24시간 준다. 아니,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희자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관의 선고처럼 서늘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은 룸미러로 희자의 서슬 퍼런 눈빛을 확인하고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희자는 다시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들었지? 이제부터는 이 시어미가 나설 차례다. 내 눈에서 눈물 뺀 놈들, 내가 피를 토하게 만들어주마. 정희는 시어머니의 강인한 눈빛을 보며 비로소 안도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한성백화점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문을 열어야 할 백화점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5대가 줄지어 정문 앞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맨 앞차의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짙은 선글라스를 낀 희자가 내렸습니다. 희자의 뒤로 정희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따랐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정희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자. 희자의 짧은 명령과 함께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희자의 등장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MK그룹 문 회장님 아니야? 옆에 있는 건 마케팅팀 이대리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희자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실로 간다. 희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거침없이 최상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던 조상현 회장은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문 회장이 왔다고? 미리 연락도 없이? 조 회장이 허둥지둥 재킷을 걸치기도 전에 회장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조 회장,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군. 희자가 여유로운 목소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 회장은 엉거주춤 서서 희자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문 회장님. 이런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조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희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희자는 응접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연락할 새가 어디 있어. 내 며느리가 이 회사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는데. 희자의 말에 조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희자는 옆에 서 있는 정희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인사해. 여기 내 며느리 이정희 대리야. 조 회장의 시선이 정희에게 꽂혔습니다. 평소 마주칠 일도 없었던 말단 직원이 재계의 거물 문희연의 며느리라니.
조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대리가, 아니, 이정혜 씨가 며느님 되시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죄가 없어지나? 희자가 찻잔을 테이블에 딱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자네 회사 송년회에서 내 며느리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나? 상무라는 작자가 내 며느리 머리에 와인을 부어버렸어. 그것도 모자라 뺨까지 때렸다더군. 내 아들은 그놈 비리를 밝히려다 베트남으로 쫓겨났고, 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조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면목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희자의 분노는 사과 몇 마디로 풀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과? 지금 사과로 퉁치시겠다?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가? 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조 회장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으로 드리워졌습니다. 잘 들어, 조 회장. 난 내 식구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은 절대 가만 안 둬. 한 달 주지. 그 안에 짐 싸서 나가. 이 백화점 내가 접수한다. 조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접수라니요? 인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이미 자네 회사 지분 51% 내가 가지고 있어. 경영권 방어? 꿈도 꾸지 마. 이미 게임은 끝났어. 희자는 비서에게 눈짓하여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MK그룹이 확보한 한성백화점의 주식 보유 현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한성백화점은 희자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종수 그놈,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 안 그러면 자니가 대신 꿇어야 할 거야. 희자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조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해? 당장 박 상무 끌고 와. 보안팀 풀어서라도 잡아오란 말이야. 회장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박종수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숙취가 덜 깬 퀭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소파에 앉아있는 희자와 정희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박종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손을 놓자마자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개처럼 기어서 희자의 발 앞까지 갔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서 미쳤었나 봅니다. 박종수는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어제의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꼴이었습니다. 희자는 더러운 것을 보듯 미간을 찌푸리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저리 치워. 내 구두 더러워진다. 그리고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네가 처리해라. 용서를 하든 밟아버리든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정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박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종수가 정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대리, 아니 이사님, 사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처자식이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평생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입으로 자신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던 남자였습니다.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라는 사람이 남의 귀한 딸에게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정희는 혐오감에 치를 떨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무님, 정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어제 상무님이 제 머리에 와인을 부으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주제를 알라고 하셨죠. 네, 저 이제 제 주제를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상무님의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무님은 더 이상 제 상사가 아닙니다. 정희는 박종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 없어. 법대로 죗값 치르세요. 정희의 단호한 선언에 박종수는 절망하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희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었지? 내 며느리 말이 곧 내 법이야. 김 실장, 이놈 끌고 가. 경찰서에 넘겨. 횡령, 폭행, 모욕죄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 희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김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박종수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으악. 박종수의 비명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조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식은 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조 회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자네도 준비해. 인수인계 절차는 내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아가. 희자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백화점 네가 다시 세우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정희는 희자를 바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두 여인은 나란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성백화점의 새로운 주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뱀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정의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 회장의 충견인 최진우 이사와 강미숙 이사. 그들은 회장실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듣고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겨우 며느리 하나 믿고 저러는 건가? 두고 보자고.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폭풍전야의 고요함도 잠시 한성백화점에는 다시금 거센 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이 희자의 압박에 못 이겨 박종수 상무를 경찰에 넘긴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백화점 임원실 최진우 이사와 강미숙 이사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 그 양반 완전히 겁을 집어먹었어. 문 회장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군. 최 이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강 이사가 팔짱을 끼며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죠. MK그룹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우리 같은 월급쟁이 사장들이 뭘 어쩌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뺏길 순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먹은 게 얼만데 문 회장이 들어오면 우린 다 간방행이에요. 최 이사의 눈빛이 흉흉하게 빛났습니다. 누가 아니래? 그래서 내가 판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해. 박 상무 하나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끝날 일이 아니야. 문 회장이 백화점을 먹으려는 명분이 뭐야? 며느리 복수, 그거 하나잖아. 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 대단하신 며느리 사랑. 최 이사가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껐습니다. 그럼 그 며느리를 망가뜨리면 되겠네. 며느리가 범죄자가 되면 문 회장도 쪽팔려서 인순이 뭐니 못할 거 아니야?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짜놨어. 감사팀 움직여. 지금 당장. 같은 시각 마케팅팀 사무실. 정희는 여느 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가 잡혀간 뒤로 사무실 분위기는 쥐 죽은 듯 조용했지만
정의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백화점 감사팀이었습니다. 이정희 대리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팀장이 살벌한 목소리로 정의를 찾았습니다. 정의가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전데요. 무슨 일이시죠? 이정혜 대리, 당신을 공금 횡령 및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는 압수수색합니다. 비키세요. 감사팀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직원들이 정의의 책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횡령이라니요. 이거 놓으세요. 정의가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와르르. 정의의 책상 서랍이 엎어지고 서류 뭉치와 개인 소지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노트북과 수첩들이 압수상자에 거칠게 처박혔습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증거 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시킨 거예요? 정의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최 이사가 느릿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 이사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이 대리 아니지. 이제 곧 범죄자가 될 텐데 호칭이 뭐가 중요해. 증거 여기 있잖아. 최 이사가 감사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정의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다며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현금 뭉치와 타 경쟁사의 명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제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돈이에요. 누가 몰래 넣어둔 거라고요. 강 이사가 혀를 찢찢 찼습니다. 어머, 이 대리. 시어머니 믿고 설치더니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 회사 돈 빼돌려서 경쟁사의 정보 팔아먹은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정말 실망이네.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정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정의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시어머니 치마폭에 숨어서 설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이정혜 씨, 당신은 지금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야. 대기 발령 상태로 감사받을 준비나 해.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정의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정의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최 이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 절대 용서 안 해. 이 짓거리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정의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백화점 로비 밖으로 쫓겨난 정의는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희자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고작 이런 모함에 무너지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던 찰나 정의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희자였습니다. 정의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당했구나. 정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부주의해서. 아니, 내 잘못 아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궁지에 몰린 쥐새끼들이 발악하는 거지. 희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의야, 잘 듣거라.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지하 2층 창고로 가거라. 거기에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누구요? 가보면 안다. 네가 흘린 눈물 닦아줄 사람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2층 물류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둑하고 먼지 쌓인 창고 구석, 낡은 책상 앞에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낡은 목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사람. 바로 한성백화점의 전설적인 판매왕이었으나 최 이사의 모함으로 쫓겨나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박 여사였습니다. 왔어요? 박 여사가 정희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박 여사님? 어머니가 말씀하신 분이 문 회장님이 나한테 빚이 좀 있으시거든. 옛날에 내가 문 회장님 단골이었을 때 갑질하는 사모님들 혼줄 좀 내줬었지. 박 여사는 털털하게 웃으며 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최 이사 그놈이 비자금 빼돌린 진짜 장부 파일이에요. 내가 청소하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찾아낸 영수증이랑 회계팀 막내가 몰래 복사해둔 원본 대조표지.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최 이사의 목줄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정희가 고개를 숙이자 박 여사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긴. 이대리, 아니 정희 씨. 평소에 우리 같은 청소부들한테도 꼬박꼬박 인사하고 음료수 챙겨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야. 가서 저 썩어 빠진 인간들 싹 다 쓸어버려요. 정희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성백화점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상석에는 조 회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최 이사와 강 이사가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마케팅팀 이정희 대리의 징계 및 해고. 최 이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정희 대리의 횡령 및 기밀 유출 혐의는 명백합니다. 증거물도 확보했고 본인의 책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한성백화점의 도덕성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해고와 형사고발이 필요합니다. 이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 최 이사에게 매수된 사람들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해고 처리하죠. 강 이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쾅!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에 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이사가 인상을 구겼습니다. 뭐야? 대기 발령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어디 있어?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해고를 논의하는 자리라면 저에게도 소명할 기회는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조 회장님? 정희가 조 회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조 회장은 문 회장이 두려워 헛기침만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최 이사가 씩씩거렸지만 조 회장의 허락이 떨어진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져온 USB를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최 이사님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제 서랍에 현금을 넣은 건 감사팀장과 최 이사님이 사주한 일이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어제 정희가 쫓겨난 직후 최 이사가 감사팀장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며 수고했다고 말하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청소 카트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에 찍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야? 최 이사, 저거 당신 아니야? 최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정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 이사님과 강 이사님이 지난 5년 동안 빼돌린 비자금 내역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부풀리기, 납품업체 리베이트, 법인 카드깡. 아주 다양하게도 해두셨더군요. 스크린에 빼곡한 엑셀표와 영수증들이 떴습니다. 강 이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저거 안 꺼. 강 이사가 리모컨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정희는 피하지 않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들이 쓴 그 돈, 우리 직원들이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당신들 배 채우라고 있는 돈 아니라고요. 정희의 사자 후에 강 이사는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이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낯익은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내 며느리가 아주 잘하고 있구나. 희자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김 실장과 변호인단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희자는 한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희자는 조 회장을 지나쳐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인수 계약서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그리고 이건 희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주명부. 나 문희연이 오늘부로 한성백화점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임을 선포한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권도 내가 행사하지. 희자의 선언에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이사와 강 이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희자는 싸늘한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진우, 강미숙, 내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고 회사 돈 횡령한 죄. 여기서 바로 묻겠다. 자네들 해임이야. 지금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희자의 손가락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강 이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희자가 정희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했다, 아가. 아주 훌륭했어. 시어머니의 따뜻한 칭찬에 정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눈물이자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싸움을 위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성백화점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얼음 호랑이 희자와 그녀의 새끼 호랑이 정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 법. 쫓겨난 최 이사의 눈동자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MK그룹. 두고 보자.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금강유통 5회장.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한성백화점 본점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진우 이사와 강미숙 이사가 하루아침에 해임되고
그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불안보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이정희 이사님이 전 직원 전수 면담하신대. 진짜? 말단 직원들까지다? 응, 부당한 대우 받은 거 없는지 직접 챙기신다더라.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직원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시각 정희는 자신의 새로운 집무실이 아닌 지하 2층 물류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결제 서류 대신 따뜻한 유자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 구석, 박 여사가 낡은 의자에 앉아 해진 작업 장갑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이사님? 아니, 이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 여사가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유자차를 건넸습니다. 이사님이라니요. 그냥 정희라고 부르세요. 예전처럼. 제가 오늘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는 품에서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꺼내 박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성백화점 영업 총괄 고문 위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이사님, 이게 무슨... 여사님, 아니 선생님. 정희가 박 여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큰 백화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저희 직원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박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 이사의 모함으로 쫓겨나 청소부로 일하며 겪었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님, 아니 정희 씨,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늙은이를.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한성백화점의 전설이시잖아요. 저랑 같이 이 백화점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요. 네. 박 여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박 여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희자가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회의실. 정희는 백화점 전 직원이 모인 조회 시간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된 말단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렵한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직원 여러분. 전략기획본부장 이정희입니다. 정희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회사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정희가 고개 숙여 사과하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임원이 직원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벌, 지연, 배경,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실력과 인성으로만 평가받는 회사,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당한 갑질, 횡령, 비리.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지키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들의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고 상처받은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했습니다. 그때 책상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남편 태수였습니다. 태수 씨. 정희의 목소리가 반가움에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전화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옆에 있어줘야 했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태수 씨 잘못 아니야. 나 괜찮아.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다 해결됐어. 나 이제 이사 됐어. 잘했지? 정희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내. 조금만 기다려. 일 마무리되는 대로 당장 달려갈게. 보고 싶다, 정희야. 나도 보고 싶어. 전화를 끄는 정희의 뺨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해임된 최 이사와 강 이사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젠장,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렀는데 고작 며느리년 하나 때문에 이 꼴이 되다니. 최 이사가 소주잔을 벽에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 이사가 싸늘한 눈으로 최 이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소리 좀 그만 질러요. 머리 울리니까. 당신은 분하지도 않아? 우리가 횡령한 돈 다 토해내게 생겼는데 그깟 돈이 문제예요? 강 이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MK그룹 문희연. 그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명예. 그리고 가족. 강 이사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내가 금강유통 오 회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거든요. 오 회장님도 문 회장한테 감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 회장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주는 거죠. 아킬레스건? 한성백화점의 VIP 고객 리스트, 그리고 문 회장의 과거 비자금 루머. 이 두 가지면 문 회장도 휘청할걸요? 최 이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VIP 리스트? 그거 당신이 가지고 있어? 당연하죠. 내가 총무이사였잖아요. 백업 파일, 내 클라우드에 고이 모셔놨죠. 강 이사가 휴대폰 화면을 최 이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명의 고객 명단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금강유통에 넘기면 한성백화점 매출은 반토막 나는 거고 문 회장은 이미지에 똥칠하는 거죠. 크크크. 역시 강 이사야. 독해, 아주 독해. 최 이사가 음흉하게 웃으며 강 이사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건배합시다. 문희연과 그 며느리의 몰락을 위하여.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희자의 저택 서재. 희자는 책상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보. 희자의 거친 손가락이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정희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강단 있고 속 깊고 이제야 안심이 돼요. 이 험한 세상 나 없어도 정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희자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창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희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열하고 잔혹할 것이라는 것을. 희자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보안 등급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그리고 최진우, 강미숙 그 작자들. 감시 붙여. 쥐새끼들이 구멍 파고 도망가기 전에 숨통을 끊어놔야겠어. 희자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은 아직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성백화점에게는 10년 같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주도한 진심상생 프로젝트는 백화점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존의 명품 위주의 진열을 과감히 줄이고 실력 있는 중소기업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들을 전면 배치한 파격적인 시도.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MZ세대들은 개념 있는 백화점, 힙한 백화점이라며 열광했고 SNS에는 한성백화점 방문 인증샷이 줄을 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상승,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이사님, 대박입니다. 오픈 1시간 만에 한정판 굿즈가 매진됐어요. 마케팅팀 직원이 상기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정희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희는 직원들의 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동기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정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력과 인품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매월 열리는 전사원래 회의 날이자 한성백화점의 새로운 비전 선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은 500명이 넘는 임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맨 앞줄에는 초조한 표정의 곽종수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불안한 신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 이사와 강 이사가 이미 짐을 쌌기 때문입니다. 젠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곽 상무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단상을 훔쳐보았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정의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한성백화점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K그룹 문희연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희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희자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성백화점 가족 여러분. 문희연입니다. 짧은 인사말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백화점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희자가 눈짓을 보내자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한 달 전 바로 그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너는 무슨 엉덩이에 뿔이라도 났어? 춤 안 출 거면 이거라도 마셔. 입 말고 머리로 마시라고. 술에 취한 곽 상무가 정의의 머리에 와인을 붓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고화질로 복원된 영상 속에서 곽 상무의 표정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헉! 세상에. 강당 곳곳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 영상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곽 상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희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과거 우리 백화점의 민낯이었습니다. 직원을 가족이 아닌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저열한 갑질, 능력보다 아부를 중시하는 썩은 문화. 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언합니다. 과거의 한성백화점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희자가 손가락으로 곽 상무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박종수, 지금 당장 단상으로 올라와. 곽 상무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양쪽에서 부축해 억지로 단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희자와 정희 앞에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곽 상무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 와인을 뒤집어 쓰고 울던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냉철한 심판관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박종수 상무님, 정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주제를 알라고 하셨죠. 네, 저는 제 주제를 알았습니다. 저는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을 지킬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희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곽 상무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봉투가 날아갔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공금 5억 원, 그리고 저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입니다. 법원에서 뵙죠. 곽 상무는 바들바들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이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는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끌어내세요. 정희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곽 상무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으악,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강당에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이정희 이사님 만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묵혀왔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진정한 해방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희자는 흐뭇한 미소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내 며느리가 드디어 호랑이가 되었구나. 희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보라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리더가 여기 있다고. 행사가 끝난 후 희자와 정희는 백화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두 여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희자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오늘 참 멋지더구나.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 희자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 등 뒤에 계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희가 희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나는 그저 판만 깔아줬을 뿐 그 위에서 춤을 춘 건 너다. 이제 나는 늙은 호랑이야. 이 정글의 진짜 주인은 너란다. 희자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영원히 어머니가 대장 호랑이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부간의 정을 넘어 전우에마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태수한테서 연락 왔더구나. 네, 태수 씨한테요?
그래, 다음 주에 귀국한단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본사로 복귀 발령 냈어. 정말요? 정희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새 식구 오순도순 살 일만 남았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딸아. 희자가 정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붉은 노을 속에서 두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행복의 절정에서 또 다른 위기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요정. 금강유통 오 회장이 쫓겨난 최 이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최 이사가 가져온 USB를 만지작거리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한성백화점 VIP 리스트란 말이지? 네, 회장님. 확실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문희연 그 여편네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최 이사가 비굴하게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오 회장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문희연이가 내 구역을 침범했을 때부터 언젠가 손봐주려고 벼르고 있었지. 자네,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최 이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시작해볼까? 문희연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전을. 오 회장이 손가락을 튕기자 병풍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행해. 한성백화점에 물건 대는 놈들 싹 다 끊어버려. 그리고 언론사 애들 풀어서 찌라시 뿌리고 문희연이 비자금으로 백화점 샀다고 소문내. 아주 악질적으로. 오 회장의 명령에 최 이사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성백화점 쑥대밭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희자와 정희가 맞이할 두 번째 위기가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대표이사로 내정되고 한성백화점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백화점 1층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님. 직원들이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개점 음악이 울려 퍼지자마자 상황실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업팀장이 사색이 되어 정희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고 말해봐요. 1층 명품관. 명품관 매장들이 문을 안 엽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영업하던 매장들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사 가림막을 쳤습니다. 내부 수리 중이라면서 직원들도 다 철수했답니다.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이미 항의하는 고객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오늘 가방 사러 왔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 게 어디 있어? 정희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화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주요 명품 매장 3곳이 동시에 셔터를 내리고 리뉴얼 공사 중이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걸어놓은 것입니다. 사전 협의도 예고도 없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본사에 연락해봤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담당자들이 전화를 다 피하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이정희 이사, 오랜만이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느끼하고 비열한 목소리. 쫓겨난 최진우 전 이사였습니다. 최진우, 당신 짓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다 금강유통 오 회장님 뜻이지. 오 회장님? 그래. 오 회장님이 한성백화점 자리가 탐나신다네. 명품 브랜드들이 왜 철수했을까? 금강유통에서 압력을 좀 넣었거든. 우리 쪽에 입점 안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다들 알아서 기던데 정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의 민낯이었습니다. 당신들 비겁해. 비거? 이건 비즈니스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기대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시작이라니. 최 이사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이사님, 물류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상품을 실은 트럭들이 못 들어오고 있답니다. 금강유통 쪽 용역들이 길을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의 생명줄인 물류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상품이 없으면 백화점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에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MK그룹 문희연 회장, 불법 비자금으로 한성백화점 인수 의혹, 속보 검찰, 문 회장 비자금 장부 입수, 소환조사 임박,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들이 기사화되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습니다. 오 회장이 언론사들을 매수해 터뜨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정의는 입술을 깨물며 기사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악플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벌이 다 그렇지 뭐. 며느리 앞세워서 이미지 세탁하더니 꼴 좋다.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백화점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날 저녁 희자의 저택. 희자는 뉴스를 보며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약을 건넸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더러운 모함은 처음이다.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의 비자금이라니, 불법이라니. 그녀의 명예가 흙탕물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은행장들한테 연락해봤나? 희자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게 다들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소문 때문에 대출 연장은 힘들 것 같다는 정갈만. 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줄을 죄어 말려 죽이겠다는 오 회장의 속셈이었습니다. 독한 놈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문희연 회장님 댁입니다. 뭐라고요?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백화점에 불이 났답니다. 뭐라? 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이라니? 어디에? 지하 창고랍니다.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다고. 희자는 비틀거리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돼. 내 백화점. 정의야. 우리 정의. 희자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윽. 희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김 실장이 달려들어 희자를 부축했지만 희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같은 시각 한성백화점 지하 주차장. 매캐한 연기가 건물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대피는요? 다 나갔습니다. 이사님도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남아서 상황 봐야 해요. 정희는 기침을 하며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지만 배가 나온 특유의 체형. 박종수 상무였습니다. 그는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지하 창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박종수, 당신이었어? 정희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해고당한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불은 잡혔지만 창고에 있던 재고, 상품들은 모두 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명품 철수, 물류 봉쇄, 비자금 루머, 그리고 화재까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이사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모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랍니다. 의식이 없으십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마저 쓰러지다니. 정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선 조각배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중환자실 앞. 정희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강인했던 호랑이 같던 어머니가 저렇게 작고 약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 혼자서는 무서워요. 정희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노신사 한 명과 최 이사, 강 이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금강유통 오 회장이었습니다. 쯧쯧, 문 회장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오 회장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닦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이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만든 사람들. 오 회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 조심해, 젊은이. 노인네가 욕심부리다 제풀에 쓰러진 걸 왜 우리 탓을 하나? 오 회장은 정희에게 다가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긴 말 안 하겠네. 백화점 나한테 넘겨. 지금 상태면 부도나는 거 시간 문제야. 내가 헐값에라도 사줄 때 넘기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문 회장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신들 뜻대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백화점 10원 한 장도 못 줘요. 돌아가세요. 정희의 단호한 거절에 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자네 시어머니 비자금 장부 검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식물인간 된 시어머니한테 수에 입혀드리고 싶어?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면 백화점을 포기해야 하는가? 백화점을 지키려면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봐, 이정희. 효도해야지, 효도. 그깟 백화점이 뭐라고 노인네를 잡나? 그냥 도장 찍어.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온 회사였습니다. 남편 태수가 청춘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세운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분이에요. 비자금?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이 조작한 거라는 거 내가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정희가 오 회장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백화점 절대 못 가져가요. 내가 있는 한 당신들은 발도 못 들여놔. 전쟁을 원하신다면 해드리죠. 단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내가 잃을 게 없어서 무서운 게 없거든요. 정희의 서슬 퍼런 선전포고에 오 회장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뒤로 희자의 환영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얼음 호랑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백이었습니다. 이 독한 년이. 오 회장이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누가 먼저 죽나? 가자. 오 회장 일당이 사라지자 정희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앉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강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고.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도 백화점도 우리 가족 모두. 정희는 눈물을 닦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뚫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백화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비바람이 밤새 창문을 때리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희자의 저택 서재에는 여전히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벽면에 박힌 육중한 강철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것이 회장님께서 만약을 대비해 남겨두신 비상금고입니다. 옆에 선 김 실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혹시라도 당신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사님께만 이 금고를 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밀번호는 이사님의 생년월일입니다. 정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부재를 대비해 며느리인 자신을 지킬 방패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띠리릭, 철컥. 육중한 금소금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장부 한 권과 작은 USB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진실을 품은 채 말입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정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세간에 떠도는 비자금 장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 이사와 강 이사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빼돌린 회삿돈의 흐름이 적힌 횡령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사용처까지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내역과 내연녀들에게 사준 아파트 목록까지. 어머니는 이 모든 더러운 진실을 알고도 그들을 믿고 기회를 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어 확인한 USB에는 그들이 금강유통 오 회장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 회장 이번 기회에 문희연이 숨통을 끊어야 해. 백화점에 불이라도 질러. 최 이사 걱정 마십시오. 박상무 그 멍청한 놈 시켜서 처리하겠습니다. 악마들의 속삭임이 정의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였어.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언젠가 이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홀로 외롭게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거야.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장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오셨는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이사님, 찾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던 블랙박스 영상 복구했습니다. 박종수 상무가 기름통을 들고 불을 붙이는 장면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얼굴까지 확실합니다. 정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슬픔은 이제 거두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대신해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김 실장님,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대한민국 모든 기자를 다 부르세요. 오전 11시 한성백화점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문희연 회장 비자금 사실일까요? 한성백화점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며느리가 나와서 사퇴 발표한답니다.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잠시 후 무대 조명이 켜지고 정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상복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비장했습니다. 정희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백화점 대표 대행 이정희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문 회장님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명품 브랜드 철수에 대해 대책은 있습니까? 부도설이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시어머니 병세를 핑계로 동정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무례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는지 묻고 싶군요. 정희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기름통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르륵. 불길이 치솟는 순간 남자가 놀라 모자를 벗겨지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누가 봐도 박종수 상무였습니다. 헉! 저거 박종수 상무 아니야? 세상에. 진짜 방화였어? 기자석이 술렁거리며 경악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정희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해고된 임원이 앙심을 품고 저지른 계획적인 방화 범죄입니다. 그리고 정희가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사주한 더 큰 배우가 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최 이사와 금강유통 오 회장의 통화 녹취록이 텍스트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오 회장 문희연이 그 여편니가 쓰러져야 내가 백화점을 먹지.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최 이사,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 앞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금강유통 5회장이 방화를 사주했다고요? 정희는 쐐기를 박듯 손에 쥔 USB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회장님의 비자금이라고 떠도는 소문들. 그 돈 사실은 최진우와 강미숙 두 사람이 10년 동안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횡령금이었습니다. 여기 그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 장부 사본이 띄워졌습니다. 그들이 명품 쇼핑과 도박,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부도덕한 비리 기업주로 몰렸던 희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오 회장과 최 이사는 희대의 악당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금강유통 불매, 오재성 회장 구속, 한성백화점 응원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시어머니 희자가 빙의된 듯 강렬했습니다. 저희 한성백화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망쳐놓은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떠나간 명품 브랜드 자리는 실력 있는 대한민국 신진 디자이너들의 공간으로 채우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정의의 당당한 선언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한 기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강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승리를 알리는 웅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 해외 도피를 위해 비행기에 오르려던 최 이사와 강 이사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벽처럼 나타났습니다. 당신들 뭐야? 비켜. 최 이사가 캐리어 가방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최진우 씨, 강미숙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방화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가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오 회장님, 회장님. 최 이사가 발악하며 바닥에 드러누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항 로비에 있던 시민들이 그 추태를 휴대폰으로 찍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이네. 도망가려다 딱 걸렸네. 꼴 좋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비슷한 시각 금강유통 회장실. 오 회장은 TV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TV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저 망할년이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때 회장실 문이 쾅 열리고 검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재성 회장님 살인교사 및 방화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뭐야? 이거 안 나? 오 회장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나가며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악인들의 전성시대는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 VIP 병동.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단 하나 어머니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창백하게 누워있는 희자의 손을 잡고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비.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나쁜 사람들 다 벌 받았어요. 백화점도 다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일어나세요.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정희가 희자의 차가운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희자의 손을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의 눈물이 닿은 희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정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희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움직여 정희를 향했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처럼. 희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저 보이세요? 저 정희예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희자가 힘겹게 손을 들어 정희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래, 내 딸,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정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일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의사가 희자의 상태를 살피며 놀라워했습니다. 희자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며느리에 대한 대견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했구나. 장하다. 내 새끼. 희자의 눈꼬리를 타고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세상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호강시켜드릴게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찬란한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병실안은 기쁨과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대한 승리를 만끽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듯 한성백화점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백화점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동 본점 로비에는 고객과 직원이 함께 웃는 한성백화점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백화점 문이 열리자 활기찬 음악과 함께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대표님, 출근하셨습니까? 로비에 들어선 정희를 보고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권위적인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대리,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나셨어요? 박주임, 이번에 기획한 팝업 스토어 반응이 아주 뜨겁더군요. 직원들은 그런 정희를 존경을 넘어 마음 깊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곧장 대표이사실이 아닌 2층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과거 창고로 쓰이던 칙칙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안마의자와 고급 커피 머신이 놓인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어머, 대표님. 쉬고 있던 직원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어요, 편하게. 커피 맛 좀 보러 왔어요. 정희는 직원들 사이에 섞여 앉아 종이컵 커피를 마셨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정희는 취임 직후 직장 내 괴롭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갑질이 적발되면 즉시 해고하는 강력한 규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사내 군기잡기나 폭언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벌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여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성백화점은 이제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죄수복을 입은 최진우와 강미숙 그리고 곽종수는 TV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성백화점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전 직원에게 특별 성과급 500% 지급. 이정희 대표 존경받는 CEO 1위 선정. 화면 속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으윽. 최진우가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 돈이 다 내 거였는데. 그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옆방에 있던 강미숙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났어.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만이 그녀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곽종수였습니다. 그는 방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대리, 아니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는 TV 속 정희를 향해 손을 뻗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악의 씨앗은 결국 파멸이라는 열매가 되어 그들을 올감했습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는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 자체였습니다. 오후 2시 인천공항 입국장. 정희는 설레는 표정으로 출구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희자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했다는데 왜 안 나올까요? 정희가 발을 동동 구르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희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진정해라 아가. 도망 안 간다. 태수 녀석도 너만큼이나 애가 탈 게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다부진 체격. 김태수였습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 정희와 희자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 태수 씨. 정희는 체면도 잊은 채 달려가 태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수는 정희를 번쩍 들어 안으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는 정희를 내려놓고 희자에게 다가와 큰 절을 올리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왔습니다. 저 없는 동안 집안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고생은 네가 했지. 먼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었노. 이제 됐다. 우리 가족 다시 모였으니 더 바랄 게 없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희자의 남편이자 태수의 아버지, 고 김 회장의 묘소였습니다. 정희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희자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이 아이가 우리 회사를, 우리 가문을 지켜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놀랐죠? 이제 나 당신한테 갈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희자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 태수입니다. 어머니와 정희가 읽어놓은 것, 이제 제가 잘 받들어서 키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정희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지켜봐 주셔서요.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 당당한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고인이 가족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한 따스한 바람이었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정희와 태수의 손을 양쪽에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나는 쉴란다. 희자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이다. 회장직은 태수에게, 백화점 대표직은 정희 네가 맡아라. 나는 이제 뒤에서 화초나 가꾸고 너희들 사는 거 구경이나 하며 살고 싶구나.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희자가 정희의 말을 막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미 증명해 보이지 않았니? 호랑이 새끼는 품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다. 이제 너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렴. 희자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정희와 태수는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평생 일궈오신 명예, 저희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태수가 듬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한성백화점 대표이사실. 늦은 밤이었지만 정희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바랜 플라스틱 명찰이었습니다. 한성백화점 마케팅팀 대리 이정희. 1년 전 맥주 세례를 받고 울던 그날 가슴에 달고 있던 명찰이었습니다. 정희는 손가락으로 명찰을 쓸어보았습니다. 그날의 수치심, 공포, 그리고 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훈장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희자와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아가, 아직도 안 가고 뭐하니? 태수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희자가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정희는 명찰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항상 낮은 곳을 살피는 리더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겨 들고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요, 어머니. 태수 씨, 오늘 저녁은 제가 쏠게요. 어구, 우리 대표님 돈 좀 버셨나 보네. 희자가 농담을 던지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백화점 로비를 걸어나갔습니다. 명동 거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이어졌습니다. 희자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하고 권력이 힘이라고 하지.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구나. 진정한 힘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는 그걸 증명해냈어. 너는 내 최고의 며느리이자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정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에게도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정희가 희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태수는 두 여인을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고난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들의 앞날에 이제 어둠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빛만이 가득할 테니까요.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낸 정의와 며느리를 위해 호랑이처럼 포효했던 희자의 사랑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은 때론 차갑고 매몰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곁에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희자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정희처럼 믿음직한 가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신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희자의 말처럼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별처럼 반짝이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